안녕하세요. 정성형TV 이정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성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성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코성형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아주 디테일한 자세한 코망 이런 그 기술적인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상담을 하다 보면 전체적인 내용도 잘 모르시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총론이라고 할 수 있죠. 코 수술은 과연 어떻게 하고 어떠한 재료가 사용이 되고 약간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돼서 좀 우리가 수술을 결정해야 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코성형은 크게 콧대, 코끝 누구나 잘 알고 계시죠. 콧대 성형과 코끝 성형으로 나눌 수는 있지만 물론 콧대와 코끝 성형이 따로 분리될 수는 없어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술하는 과정을 크게 콧대 성형과 코끝 성형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콧대 성형은 코를 높이는 거죠, 대부분. 물론 낮추는 수술도 있겠지만 높이는 수술을 주로 많이 하게 되고, 높이는 재료 같은 거를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가장 흔히 많이 사용되는 거는 보형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실리콘이랑 고어텍스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사용하죠. 콧대, 낮은 콧대를 높여주는데. 그럼 이 실리콘은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고어텍스는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자기가 쓰는 재료는 제일 좋아요, 이거 제품은 나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냥 장단점을 알고 그 재료에 맞는 자기한테 잘 좋은 재료를 선택하면 되겠고요. 먼저 사실은 실리콘이라는 재료가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고 제일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는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입증된 재료이기 때문에 실리콘을 제일 많이 사용한다고 보면 돼요. 예전에 어느 우리 학회에서 실리콘 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니까 한 80-90%는 선생님들이 손 들었던 걸로, 비공식적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제 기억이 나고요. 실리콘의 단점 먼저 얘기할게요. 단점은 우리가 실리콘 들어가면 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네요. 수술한 티가 난다, 비쳐 보인다. 근데 어찌됐건 보형물이라는 게 들어가면은 비쳐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리콘의 단점은 비쳐 보이고 수술한 티가 나는 거예요. 장점은 일단 실리콘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이렇게 캡슐을 만들어서 우리 몸이랑 분리를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 실리콘을 제거하고 싶을 때 제거도 용이하고, 그 다음에 보형물에서 염증이 생겼거나 실리콘에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몸 밖으로 빨리 알려줘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염증이 있다거나 이럴 때는 빨리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이제 실리콘에는 있고요. 고어텍스는 좀 말랑말랑하면서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구멍과 그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어텍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외부, 그러니까 이물질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라고 생각하고 그 구멍 안으로 살이 다 자라 들어가서 이렇게 붙어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은 실리콘보다는 수술한 티가 조금 덜 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고어텍스가 그 티가 하나도 안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티가 좀 덜 날 수는 있어요. 대신에 단점은 시간 지나면서 조금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제거가 조금 어려워요. 물론 제거 못하는 건 아니지만 실리콘은 쏙 빼면 나오지만 요거는 제거가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염증이 생길 때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이 아니니까 바로 딱 분리를 시켜놨기 때문에 염증이 나면 바로 티가 나거든요. 근데 고어텍스는 우리 몸에 고어텍스 안으로 우리 살이랑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인식하고 같이 싸워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염증이 일어나는 게 밖으로 확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끔 그거 표현할 때 우리 남북한 비슷하다고 얘기하거든요. 빨리 종전도 되지도 않고 끝나지도 않고 그러면서 계속 분쟁이 있고 싸우는 것 같이 우리 몸이 이겨서 보형물을 염증을 다 가라앉히든지 아니면은 보형물에 붙어있는 균들이 이겨서 밖으로 확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고어텍스는 그렇지 않고 계속 이기지도 못하고 지지도 못하면서 계속 만약에 염증이 생긴다면 약간 만성염증으로 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서 고어텍스의 단점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상담 오시고 또 수술을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 중에 보형물 없이 수술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콧대 쪽에 자가 조직으로 어떻게 올릴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콧대 전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전체를 자가 조직으로 올리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할 수 있는 재료는 늑연골, 이 흔히 갈비뼈 연골이라 그러죠. 갈비뼈 연골로 콧대를 전체로 올릴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진피지방, 엉덩이 쪽에 있는 진피지방을 좀 두껍게 해가지고 콧대에 올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모양이 실리콘이나 고텍스 넣었을 때 같이 그런 매끈하고 뭐 예쁜 모양이 나오기는 사실 조금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연골 같은 경우에 좀 뒤틀린다거나 흡수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골을 넣을 때는 안에다가 철심 같은 걸 박아서 좀 넣기도 하고요. 진피지방은 흡수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약간 과교종해요. 좀 많이 넣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큼 흡수될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너무 많이 살았을 경우에 조금 다듬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코 이렇게 만졌는데 여기가 말랑말랑해요. 그럼 그것도 조금 느낌이 이상하겠죠. 그래서 코 전체를 올리는 거는 자가 조직으로는 갈비뼈 연골이랑 엉덩이 진피지방으로 할 수는 있지만 아주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이제 우리가 막 코가 많이 망가져서 예전 수술로 인해서 뭐 염증이라거나 이래서 코에 구축이 있다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보형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재료가 그런 이제 자가 조직 재료가 있었고요. 대신에 코의 일부 어디 꺼져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코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림을 한번 그리면서 얘기 드려볼게요. 코의 옆모습이 이마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코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잘 알 수 있을까? 여기가 이마가 너무 이마고요. 옆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인중이 이렇게 있고 입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나 코가 좀 길어 보여서 코를 예쁘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보형물은 넣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매부리를 살짝 조금 깎아내고 코끝을 이렇게 올려줘요. 그리고 여기 비어있는 요 공간 정도만 여기만 자기 조직으로 연골이라든지 뭐 진피 또는 이제 측두근막이라 그래서 요쪽 이 머릿속 요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비어 있죠? 여기 비어 있는 곳에 살이 여러 겹 있는데 굉장히 무섭죠. 갑자기 여기 막 머리 쪽 어떻게 한다니까 전혀 무서워할 필요 없는 그런 재료가 있는데요. 측두근막이라 그래서 여기서 근막을 조금 채취해 가지고 요 부분에 이렇게 코에 꺼져 있는 일부를 올리는 거는 자가 조직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이런 분들의 상담이 거의 한 3-4분 중에 1분 정도는 자가 조직으로만 어떻게 수술할 수 없을까요? 저는 콧대 쪽까지 막 눈 사이 여기까지 막 높아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욕심이 없는데, 코끝 예뻐지면서 그 약간 꺼져 있는 부분은 자기 조직으로 채우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콧대에 대한 욕심만 없다고 한다면은 코 수술에 많은 이제 우리 재수술하는 원인들이 이제 보형물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염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조직으로 수술해가지고 자리를 잘 잡게 되면 이제 별일 없이 뭐 염증에 대한 걱정 없이 쭉 지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방법을 많이 추천드려요. 왜냐면 외국에서는 염증 생기거나 하면 치료받기가 어려우시니까 가능하면 자기 조직으로 수술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이렇게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